계속 수리를 거절했습니다. 그냥 병새끼예요. 저희는 고장난 애플 기기를 수리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죽했으면 수리를 거부했겠냐고요. 며칠 동안 설명을 했고 수리 거절을 당한 이후 3일 동안 공식과 사설 수리점 여러 곳에 전화해서 분명히 다 알아봤을 텐데 떨고 있는 거예요. 애가 모자라요.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끝까지 X를 합니다. 너희 X라이 새끼 잘 걸렸어. 진짜 광기가 뭔지 내가 보여줄게. 경남 거제시 장평 1로 번지에 사는 이주라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는데 계속 수리를 거절했습니다. 왜냐면 말하는 것부터가 일반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계속 깨진 부분만 고치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바로 유리 접합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패드 액정이 파손되었을 때 유리만 깨진 상태라면 재생을 할 수 있고 패널까지 손상된 경우 교체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액정에 미세한 실금이 생겼을 때 UV 용액을 도포하고 그 위에 전용 필름을 붙여서 실금을 가리는 수리를 했던 곳들이 있어요. 파손된 액정을 재생하거나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수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파손 상태를 감췄다? 지연시켰다? 정도의 임시 조치를 했다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얼굴에 여드름이 났어. 근데 이 여드름을 치료하지 않고 가리기 위해서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컨실러와 파우더를 덧발라서 여드름 가리는 거 아시죠?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드름을 치료하지 않은 것처럼 액정 파손 수리를 하지 않고 화장품을 바르는 것처럼 UV 용액을 발라서 가리는 작업이에요. 이 경우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 있고 피부는 더 안 좋아질 수 있겠죠. 아이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데미지를 받아서 액정이 파손되었는데 이걸 액정 재생이나 교체로 해결하지 않고 UV 용액을 바르고 필름을 덮어 씌워 놓았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려놨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상처 위에 밴드만 붙여서 안 보이게 가려둔 상태예요. 이대로 쓰시면 살짝만 부딪혀도 바로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유리가 깨지는 게 아니라 터치가 아예 안 먹거나 화면에 검은 먹물이 생기는 심각한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UV 용액으로 작업하는 곳 거의 없죠. 있어도 후기들을 보면 진짜 처참합니다. 저희는 일시적인 눈속임이 아닌 재생이나 교체로 완벽한 수리만 하고 있는데 계속 액정이 조금 깨졌다는 걸 강조하면서 비용을 알려달래요. 그래서 저희는 도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으니 해외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설명을 해달래요. 자기 연락처를 적어주시면서 전화할 테니까 설명을 해달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은 오후 10시 52분이에요. 접합은 되지 않고 재생이나 교체만 가능하다고 안내해 드렸더니 그러면 재생이나 교체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의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6세대 모델 액정 재생과 교체 비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제는 15만원 아니었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전화로는 아이패드 6세대, 그러니까 2018년도에 출시되었던 모델 번호 A1893 아이패드 6세대 액정 재생 9만원, 교체 15만원 비용을 안내해 드렸는데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6세대 액정 재생 및 교체 비용이랑 아이패드 6세대 재생 및 교체 비용이 왜 다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병새끼예요. 부동산에 가서 보증금 500에 월세 50짜리 원룸을 보고 강남에 있는 3룸 아파트를 보러 가서 같은 집인데 왜 500에 50이 아니라 더 비싸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2018년도에 나온 아이패드 6세대 수리 비용이랑 2022년도에 나온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6세대 수리 비용이 같을 수가 있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해 드렸어요. 이후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수리를 받기 전 궁금한 게 있으면 당연히 질문할 수 있고 일반 소비자분들은 부품의 명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서툴게 말할 수도 있죠. 이런 부분은 당연한 거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전화로 얘기했던 것들과 그동안 상담했던 내용들까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왠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았어요. 저희는 고장난 애플 기기를 수리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죽했으면 수리를 거부했겠냐고요. 1월 25일 우선 공식 서비스 센터로 방문해 보시라고 안내해드리고 도움을 드리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3일 뒤 1월 28일 수요일날 다시 연락 주셨습니다. 3일 동안 엄청나게 알아봤을 거예요. 일단 국내에 아이패드 액정 재생을 할 수 있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를 포함해서 4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재생할 수 있는 곳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공식 서비스 센터는 애플 서비스 센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5세대 모델이거든요. 5세대, 6세대 모델이거든요. 이거 액정 네? 교체 비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6세대요? 네, 6세대 셀룰러 모델이세요? 아니시면 셀룰러요. 와이파이 모델이세요? 셀룰러세요? 와이파이 모델이에요. 고객님 제품은 디스플레이만 단일 수리 불가한 모델이기 때문에 기기 교체하셔야 돼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통화 내용처럼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6세대 모델은 액정만 교체 받을 수는 없고 리퍼만 가능한데 리퍼 비용이 130만원에서 140만원 정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공식은 너무 비싸서 못 가겠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해결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미 3일이 지났고 3일 동안 많은 걸 알아봤을 테니까 더 이상의 헛소리를 안 할 거라는 생각에 택배 접수 방법을 안내해 드렸어요. 그런데 역시나였습니다. 한번 새끼는 끝까지 새끼예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1월 31일 손님이 보내주신 아이패드가 도착해서 확인해 봤는데 2022년도에 출시한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6세대 모델이 아니라 2024년도에 출시한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5세대 모델이었어요. 하루 뒤 한다는 말이 그럼 가격이 달라지나요? 입니다. 여지없이 새끼예요. 아이패드 6세대 액정 교체 비용이랑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6세대 액정 교체 비용이 왜 다르냐고 했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22년도에 출시한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6세대 모델보다 24년도에 출시한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5세대 모델의 액정 교체 비용이 훨씬 비쌉니다. 비용을 떠나서 지금 국내 재고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액정을 주문하는 비용만 부가세 제외 99만 9천원, 부가세 9만 9,900원이라 부가세 포함해서 109만 8천원입니다. 사진을 첨부해서 다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럼 저번에 액정 교체 비용 39만원은 무슨 소리냐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제가 모델을 착각했네요. 그럼 제가 보낸 제품을 고치려면 얼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또 저렇게 변화구를 던져요. 더 상대했다가는 제 멘탈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39만원은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6세대 액정 교체 비용이라고 답변을 드리고 결제해주신 비용은 그대로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6세대가 더 비싸다고 하지 않았냐, 5세대 수리 비용이 더 비쌀 수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22년도에 출시한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6세대 모델보다 2년 후 2024년도에 출시한 더 최신 모델의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5세대 모델이 왜 더 비싸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냥 새끼인 거예요. 애가 좀 모자랍니다. 며칠 동안 설명을 했고 수리 거절을 당한 이후 3일 동안 공식과 사설 수리점 여러 곳에 전화해서 분명히 다 알아봤을 텐데 떨고 있는 거예요. 애가 모자라요. 저런 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득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와 저희 직원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라도 환불하고 끝내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끝까지 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2월 2일 월요일이 되자마자 즉시 아이패드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택배비는 선불로 보내드렸어요. 착불로 보내면 여러가지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름의 배려였고 택배비는 계좌로 받으면 되니까 정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보냈는데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택배 수리는 저희가 다시 보낼 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수리를 하신 고객님 기준이고 지금은 손님이 아이패드 모델을 잘못 알려줬기 때문에 잘못된 비용을 안내해줄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저희 탓을 하면서 이해하기 힘든 말들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택배비 그 몇천원 그냥 저희가 부담해도 되는 건데 내주기 싫더라고요. 그냥 너무 꼴배기 싫고 상대하기도 싫었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손님들한테 택배비 달라고 한 적은 처음이에요. 수리를 받은 고객도 받지 않고 그냥 돌려받은 고객한테도 단 한 번도 택배비를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택배 비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가 우리한테 보낼 때 5,100원의 택배 비용을 썼기 때문에 선불 택배 비용을 못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는 아이패드 점검 비용까지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택배비만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냥 개새끼 중에 상개새끼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저런 사람들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사회활동을 못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절대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피해줄 게 뻔하기 때문에 이미 저렇게 태어났고 저런 인성이 만들어졌잖아요. 절대 안 바뀌어요. 사람은 진짜 안 바뀝니다. 한 번 아닌 사람은 진짜 끝까지 아니더라고요.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호전되는 사례는 41년 동안 살면서 딱 한 번 봤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온 홍은동 포방터시장 홍탁지 사장님 바뀌시는 거 보고 너무 놀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닭볶음탕 먹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진짜 이 사장님 한 명만 예외인 것 같고 저런 새끼들은 절대 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영상 각이 제대로 나왔으니까 녹취록 따서 원본으로 음성 올리고 끝내려고 했는데 알바 중이라 통화할 수 없고 지도 쓴 돈이 있어서 택배비는 못 주겠다고 한 번 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선물을 하나 주려고 합니다.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더치트에 올려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절대로 저 번호와 계좌번호로 중고 거래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택배 비용을 안 돌려줬기 때문에 더 보태지도 덜어내지도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원 전자
전자소송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소액심판 전자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인지대, 송달료 같은 법적 비용을 이자까지 전액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십 배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확실하게 인생을 알려주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이 새끼 잘 걸렸어. 진짜 광기가 뭔지 내가 보여줄게. 이번 영상은 이대로 끝내지 않고 더치트 등록, 법원 전자소송 결과까지 2탄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천에서 정말 희한한 일 다 겪으면서 겨우겨우 생존하고 있는 41살 아저씨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